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경시 의원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까지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당시 민주당은 공천 조건으로 1가구 1주택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김시 의원은 다주택자고요. 그것도 서초구와 종로구,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을 5채나 갖고 있었고 강남과 동대문구 등 상가도 5채 보유하고 있어서 부동산 가액만 5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경시 의원 이제 공천 신청 전에 아파트 한 채는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채는 또 팔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공천 신청 당시에 여전히 주택 2채, 상가 5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권 안에서조차 이건 김병기 의원 차원을 넘어서 이 윗선의 개입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 시 의원은 다주택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된 주택은 고령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이고 또 실거주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 해명만으로 단수 공천 과정을 납득하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시 공천관리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도 왜 김 시 의원에게 공천을 줬느냐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 한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에 이 김병기 의원도 이 김경 그 시 의원이 1억 전달 폭로가 나오게 되면 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공천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고 다른 민주당 인사는 여러 정황상 김 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의원이 아닌 윗선의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풀리지 않는 김경시 의원 단수 공천에 대한 이 의문과 관련해서 어제 MBC는요. 김경시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이 확정된 2022년 4월 22일, 그러니까 김병기, 강선우 이 두 사람이 1억 원 수수 관련 논의를 한 다음 날에 열린 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 회의 당시에서 강 의원이 했던 그런 발언을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요.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고 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파악해 어젯밤 전격적으로 이 강선우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공관위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MBC에 그날 회의에서 당 외부의 교수였던 공천관리위원장이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의원 후보들의 평판 등을 물었고 강서구 순서가 됐을 때 강선우 의원이 이 위원장의 질문에 김경시 의원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그런 답을 한 걸로 기억한다고 전했습니다. 강선우 의원 지금 지역구 내의 그 서울시 의원이죠.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지난 지방선거 공천 당시에 1억 원을 받았다. 자, 이걸 돌려줬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걸 지시를 했다. 이게 지금 강선우 의원의 입장인데 지금 그 1억 원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김경시 의원은 본인은 돈을 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그 1억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그 강선우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은 또 그런 사실은 자기는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떤 의문이 하나도 해소되질 않았는데 강선우 의원 그냥 탈당을 해버렸고요. 또 그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젯밤에 1월 1일입니다. 저녁에 최고위원회를 깊이 열어서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는 탈당하고 민주당은 뒤늦게 제명을 하고 이게 이 이른바 비위 의혹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처리 매뉴얼이 지금 돼버린 게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당에서 의원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본인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문제가 생기면 탈당하는 거는 ABC죠. 이게 여당도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권선동 의원이나 야당. 야당이죠.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권선동 의원, 김성교 의원, 추경호 의원. 특히 권선동 의원은 구속이 돼 있음에도 여전히 당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명 조치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민주당 자체는 무슨 일이 생기면 지난번 이춘석 의원도 본인 스스로 탈당을 해서 본인은 문제를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도 이게 탈당이 좀 늦었어요. 제명 조치도 좀 늦었지만 이와 같은 최선의 가장 무거운 징계를 통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당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시 의원의 어떤 그 SNS를 통한 해명, 돈을 주거나 받지 않았다. 이거는 논거의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 대응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사실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당에 해를 끼치는 의원들은 사실 이 정치권에서 계속
존치에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물음들을 계속 민주당에서 던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그 녹음된 것이 2022년 4월 21일이고 네. 바로 그 다음 날 김경 의원이 그 단수 공천이 됐죠. 그렇습니다. 단수 공천이 되는 그 마지막 회의에 강선우 의원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탈당을 했는데도 제명을 했죠.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 강선우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본인이 강서구 국회의원이고 공천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강서구 서울시의원을 심의하는 데는 본인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척을 네, 했다고 배척을 생각했던 했다고 거죠?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제로 그날 회의록을 보면은 본인이 참석을 해가지고 김경 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된다. 가장 점수가 높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명을 했는데 그 회의에 김병기 의원은 불참을 했습니다. 네네. 김병기 의원이 그 전날에 강순희 의원에게서 1억 원을 수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죠. 그리고 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회의에 그 김경 의원이 확정되는 그 회의는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럼 왜 불참을 했을까? 아마 본인이 여러 가지 그 좀 끌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불참을 했는데 본인이 그 간사면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 상황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그 다음에 2년 후에 총선 공천을 할 때 후보자가 금정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후보자 검증위원회. 네, 그러면은 네.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강선우 의원은 1억 수수를 알았으면은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이 김병기 의원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또 다른 그 라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